안녕하세요. 한국경제신문 모닝루틴 리뷰 자료를 바탕으로요. 핵심만 좀 뽑아서 연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코스피 3천 재돌파 소식부터 해서 불안한 중동 정세, 또 치열한 테크 경쟁까지 참 여러 소식들이 많았죠. 네, 맞습니다. 이 개별 뉴스들을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이걸 좀 꿰뚫어보는 그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. 바로 그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표면적인 뉴스들 너머에 있는 우리 경제나 또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좀 더 깊은 흐름, 연결고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. 자, 같이 한번 파헤쳐보시죠. 좋습니다. 자, 먼저 코스피 3천 재돌파. 이거 3년 6개월 만이라는데 근데 2021년 그때랑은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다르다고요. 핵심적인 차이가 뭘까요? 네, 가장 큰 차이는 역시 그 수급 주체하고 상승 동력입니다. 아, 수급 주체. 네, 예전에는 동학개미라고 불렸던 개인 중심 장세였잖아요. 네, 그랬죠. 근데 이번에는 외국인 자금 유입이 상당히 눈에 띄었고요. 또 정부의 증시 부양책, 그 밸류업 기대감도 한몫했죠. 외국인하고 밸류업. 네. 그리고 더 주목할 만한 건 주도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. 삼성전자 같은 전통적인 대장주도 있지만 조선이나 방산 같은 특정 섹터가 굉장히 강했어요. 아, 조선방산이요? 네. 이게 그냥 시장이 반등했다. 이걸 넘어서 어쩌면 우리 산업 구조가 좀 질적으로 변하는 거 아니냐. 그런 가능성까지 보여주는 거죠. 와, 외국인 자금의 새로운 주도 섹터까지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양상이네요. 그런데 이 외국인 자금이라는 게 사실 글로벌 변수에 좀 민감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주말 사이에 중동 소식이 심상치 않아요. 미국이 이란 핵시설 인근을 폭격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까지 나오는데 우리한테 미치는 파장은 어느 정도일까요? 이건 정말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. 네.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한 20%가 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거든요. 꽤 많네요. 네. 근데 여기가 만약에 정말 봉쇄된다. 그러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는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130달러까지 갈 수 있다. 이런 분석이 나와요. 130달러로? 와. 네.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이잖아요. 그렇죠. 거의 다 수입하니까. 그래서 유가가 급등하면 바로 물가 오르고 기업들 생산 비용 들고 그럼 또 소비 심리 위축되고 이게 연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. 그렇군요.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네요. 네, 정말 시급한 과제죠. 참 머리 아픈 문제인데 이런 지정학적 긴장이 또 기술 패권 경쟁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. IT 쪽 얘기도 좀 해볼까요? 네. 구글이 우리나라 패션 아이웨어 브랜드죠. 젠틀몬스터. 여기에 1,450억 원을 투자했다. 이 소식이 흥미롭더라고요. 이게 그냥 단순 투자는 아닐 것 같은데요? 맞습니다.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. 이게 구글만 그런 게 아니고요. 아, 다른 데도요? 네, 메타는 레이밴 만드는 회사랑 손잡았고 애플, 스냅 이런 빅테크들이 다 스마트 안경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. 정말 각축전이네요. 그렇죠.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게 단순히 기술력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. 기술력 싸움이 아니다. 네, 예전에 구글 글래스 기술은 좋았는데 왜 실패했냐. 이걸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. 너무 좀 안 예뻤잖아요. 아, 그렇죠. 좀 쓰기 부담스러운 디자인이긴 했어요. 바로 그겁니다. 이제는 AI니 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걸 얼마나 자연스럽고 또 멋지게 쓸 수 있느냐. 즉, 디자인하고 사용자 경험, UX가 승부를 가라는 핵심이 된 거죠. 아하. 그래서 구글이 젠틀몬스터를 택한 건 바로 이 K 디자인의 힘,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도 이제 패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겁니다. 실리콘밸리가 가지지 못한 어떤 감각, 트렌드를 수혈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. 이야, 기술의 디자인, 감성까지 더해야 하는 시대군요. 그런데 기술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쪽은 미중 갈등 때문에 다시 좀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. 미국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진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.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. 네, 그럴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. 기존에는 포괄적 허가라고 해서 좀 폭넓게 허용해 줬는데 앞으로는 장비 하나하나마다 건별로 승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. 건별 승인이요?
그러면 굉장히 까다로워지겠네요. 네, 중국 내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.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요. 그럼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렇죠. 생산 기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나 이런 고민도 깊어질 거고 또 핵심 장비나 소재 기술 자립의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.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죠. 네, 이렇게 시장 상황, 지정학적 리스크, 기술 경쟁 뭐 하나 쉬운 게 없는데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일 만한 변수로는 어떤 걸 좀 주목해야 할까요?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. 미국에서 5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요. 아, PC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인플레이션 판단의 핵심 지표고요.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주목해야 하고요. 네. 기업들 실적 발표도 있죠. 네, 페덱스나 나이키 같은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도 시장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거시경제 지표 흐름하고 또 개별 기업들의 기초 체력, 펀더멘탈이죠. 이걸 같이 보면서 좀 신중하게 위험 관리를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. 코스피 3천 재돌파라는 좀 긍정적인 신호도 있었지만 또 중동 리스크라는 복병이 숨어 있고 네. 기술 경쟁은 이제 단순히 기술만 보는 게 아니라 디자인, 또 지정학적 변수까지 다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게임이 됐네요.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서로 촘촘하게 연결돼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속에서 그 이면의 큰 흐름, 또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비즈니스나 혹은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이렇게 예측이 어렵고 또 빠르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당신은 이 불확실성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리하면서 혹시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기회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? 아,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. 네,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 분석에서 또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